우리가 지금까지는 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라고 하시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이렇게만 배워왔었죠. 근데 아폴리우스라고 하는 놈이 굉장히 독특하게 원을 하나 새롭게 정의한 겁니다. 물론 이게 원이 되는지의 과정을 증명하는 게 하나 필요할 거고, 두 번째, 그러면 그게 원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무슨 말인가를 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너희가 처음으로 확인하셔야 될 게 두 개의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두 점을 우리가 이렇게 녹색 점 두 개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당연히 그 녹색 점을 지나고 있는 녹색 선분도 하나 존재하겠죠. 녹색 선도, 직선도. 우리가 보통 거리의 비를 잴 때 여태까지 많이 쟀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분점하고 외분점만 많이 쟀었는데, 여기는 표현이 조금 달라요. 내분점하고 외분점은 어떤 점을 의미하냐면 이 두 정점을 연결한 직선 위의 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말한 점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우리가 만약에 m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n이 되게끔 이 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 말이야. 그럼 아가들아,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만약에 여기 보이시는 이 선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 선분의 길이도 조금 더 길어져 버리게 되면 거리의 비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만약에 그 점이 여기서부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달라졌다도 거리의 비는 계속 m 대 n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쫙 다 모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물론 지금 내가 그려놓긴 대충 원 비스무리하게 그려놨지만 너희는 아직까지 이게 원이 될지 아닐지 모르는 상태인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될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좌표 평면이 얘를 옮겨볼 생각인데, 자, 좌표 평면 위에서 우리 두 정점을 좀 이쁘장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갖다 놓기 위해서 한 점은 원점으로 갖다 놓을게.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는 우리가 그냥 a, 0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지금 찾고 싶은 점들은 어떤 점이냐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점들은 여기 있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m이고,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n이 되는 점들을 찾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점들을 찾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 방에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게 x, y라고 하는 좌표로 놓으면 된다까지 이해하셨냐? 여기까지 됐니? 그럼 아가들아, 이걸 한번 써볼래? 여기는 이 점들에서부터 0,0까지 거리와 여기는 이 점들에서부터 a, 0까지 거리가 m 대 n이다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잖아. 당연히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하십니까? 라고 하시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루트, 자, x, y에서부터 0,0 사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것이고, 두 번째, x, y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a, 0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루트 x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 더하기 y의 완전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여기가 됐어. 자, 그리고 그 두 선분의 길이의 비가 m 대 n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까지 오셨지. 여기가 됐니? 자, 당연히 비례식이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거 써서 정리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얘를 식을 정리해봤더니 얘네들 곱해지니까 m 루트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일 것이고, 얘네 둘이 곱해지니까 n 루트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잘 봐. 루트 있으니까 제곱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m제곱 여기 루트 벗겨지고 여기 n제곱 루트 벗겨진다까지는 자연스러울 거고. 너희가 앞에서부터 원을 제대로 배웠는지 지금 점검해 보면 되는데 잘 봐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식을 전개해서 재정리했을 때 x와 y가 몇 차씩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2차씩 나오겠지. 이해하셨어? 그러면 x 앞에 최고차 앞에 개수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얘 앞에서는 m제곱 나오실 거고 얘 앞에서는 n제곱 나올 건데 넘어올 거잖아. 따라서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x제곱 이렇게 나오겠다까지 하셨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x에 관한 1차식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난 누가 당연히 궁금해져야 돼? y 앞의 개수가 어떤 얘기 궁금할 것이고 y 앞의 개수도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y제곱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해하셨냐? 그리고 식을 아무리 뜯어보게 되더라도 x에 관한 1차식은 나올 것 같고 y에 관한 1차식은 나올 것 같은데 x 곱하기 y 하나 나올 기미가 없고 상수항 정도만 나올 수 있겠네. 이해하셨음? 오케이? 너희가 이 식을 보면서 뭘 느낄 수가 있게 되냐면 최고차항이 2차이고 오케이? 그리고 걔네들 앞에 개수의 비가 서로 같다라는 뜻은 이 도형이 뭐가 된다? 원이 된다는 얘기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아가들 이제 마지막. 얘가 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생겼을 원인가라는 것이 궁금한 건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보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란 말이야. 따라서 나는 결국에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만 빨리 구하고 싶은 거야. 잘 봐. 자, 여기에 정점이 있었고 여기에 정점이 있었어. 그리고 이 정점 두 개를 지나는 선분이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단다. 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유추해 보려고 하는데 이건 분명하지. 만약에 그 점이 여기 있다고 치자.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m이고 여기서부터가 거리가 n이었어. 그럼 아가들 잘 봐라. 이 거리가 m이고 이 거리가 n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이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이 점도 거리가 m 대 n이 되겠다 하셨어? 여기까지 됐니? 잘 봐. 위에 이 점에 있을 때 반드시 이 점이 같이 나타난다는 뜻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점이 여기 또 있다고 쳐봐. 그럼 그 점이 역시 마찬가지로 m 대 n의 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직선을 이용해서 대칭 이동한 점 역시 m 대 n을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점들의 모임이 무슨 도형이 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냐면 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그 도형은 백방 위아래가 대칭이 되게끔 존재할 테니까 이렇게 위치할 수밖에 없단다. 이해하셨냐? 이거 너무 에이 좀 이쁘게 좀 그려줘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럼 아까도 되게 의미 깊은 점 두 개가 보이는데 잘 봐. 이 점과 이 점. 이 두 점은 이 정점을 연결한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m이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n이 되게끔 해주는 무슨 점이야? 내분점이지. 됐시요? 오케이?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이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게끔 해주는? n이 되게끔 해주는 외분점이지. 됐어? 그런 상태에서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이 원의 방정식의 지름의 양끝점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 두 개가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나는 노란색 원에 뭘 구할 수 있겠다?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얘네들의 중점이 중심이 될 것이고 이 중심에서부터 내분점까지 혹은 외분점까지 거리가 뭐가 되고 있다? 반지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은 중심과 반지름만 구해내게 되면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 아시겠어? 따라서
나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이라는 문제 조건이 보이면 아, 이놈이 정리하고 나면 원이 될 거다라는 경험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오케이? 그제서야 막 걔가 원이 되는지 자체 방식 찾으면 너무 늦어버려. 아시겠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이라고 하는 조건이 보이면 아, 이거 원이야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빨리 찾을 것이고, 그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이 중심이고 중심에서부터 외분점까지 혹은 내분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빨리 찾겠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무슨 소리인지 좀 더 정확하게 문제 18-10번 문제 가봅시다. 자, 점을 하나 주셨는데 점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10,0이래요. 두 번째, 원 하나 주셨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y 그리고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하는 원을 하나 주셨어요. 자, 저기는 A라는 점과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라고 했어. 애기들 요거 조심해야 돼. 이 원을 움직이는 점. 아가들아, 선생님 방금 전에 비록 아폴리오스 원에 대한 이론 정리를 해드렸지만 아폴리오스의 원을 적용시킬 수 있으려면 두 정점이 필요해.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아시겠어? 오케이? 근데 지금 한 점은, 여기 있는 한 점은 정점인 건 맞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움직이는 점이잖아. 이해하셨어? 오케이? 따라서 얘는 아폴리오스 원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어? 아무 때나 막 갖다 집어넣고 쓰지 마. 아시겠어? 문제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상황을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점 P에 대하여 AP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Q. 이 자체 방식 구해달래. 자, 얘는 그냥 아폴리오스 원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자체 문제야. 이해하셨니? 그럼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점 Q잖아. 그리고 움직이는 점도 하나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점도 하나 정의하셔야겠지. 근데 여기 있는 점도 움직이는 점일 거고 움직이는 점을 통해서 구해낸 점이니까 이 점도 움직이는 점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의 움직이는 점을 나타낼 때 미지수를 좀 구분짓기 위해서 얘를 x, y라고 한다면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나타내겠다부터 시작하는 거지. 내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셔봐. 나는 지금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알고 있어. 그걸 구하고 싶은 건 아니야. 난 지금 뭘 구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시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리고 걔를 잠깐 좀 그려보시면 자, 이 원의 중심은 x제곱 4x니까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일 것이고 y-6x니까 y-3의 완전제곱일 것이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9지. 됐니요? 따라서 중심은 마이너스 2,3이고 라고 했으니까 중심은 마이너스 2,3이 될 것이고 반지름 역시 3일 테니까 이렇게 있는 원일 거라고. 이해하셨어? 자, 이 원 위에 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이해하셨니? 자, 그때 A라고 하는 점은 어딨냐면 10,0이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거야. 얘는 고정돼 있어. 됐어? 그럼 아가도 생각.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A와 P를 연결한 선이 얘인데 AP를 2대1로 내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생기겠지. 이해하셨어?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점 P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AP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역시 여기 어딘가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생기지 않겠냐? 오케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점 P가 움직이는 점인 것처럼 점 Q도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얘도 움직이니까 내가 지금 걔를 뭐라고 미지수화 시키겠다고 한 거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말하겠다 이 얘기인 거야. 선생님 지금까지 자체 방정식 문제 풀면서 항상 이렇게 풀어드렸었는데 x와 y 사이 관계식을 알고 있는 이 식
xy를 x'과 y'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해 주면서 갖다 대입하는 방법을 항상 취했어. 내가 뭐 굳이 그보다 편한 식이 있다, 편한 방법이 있다 해서 그 방법 취하지 않았었다. 항상 방법을 좀 통일시키면서 왔었어. 너희도 역시 계속 그 방법을 훈련시키면서 문제를 좀 적응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잘 봐. 이 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이 점의 좌표는 x, y잖아. 자체 문제는 항상 전부터 시작해. 두 번째, 이 점의 좌표는 10, 0일 것이고 이 점의 좌표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잖아. 근데 이 세 점의 관계가 몇이냐면 얘와 얘를 2대 1로 혹은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얘란 말이야. 이해하셨어? 순서만 정할까? P가 여기고 A가 여기라고 했을 때 PA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 Q 됐냐? P의 X좌표는 X고 A의 X좌표는 10이야. 그리고 1대 2로 내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3분의 대각선으로 곱해서 식 정리해 주시면 2x 더하기 10이 나올 것이고 그 결과가 뭐예요? 라고 하시면 이게 바로 x 프라임인 거지. 이렇게 됐어.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예전에 너희한테 그냥 도형 상태에서도 읽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셔라 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구할 게 내분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대 2라고 하는 이 조건은 뭐 하실 거고? 더할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1과 2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하시면 각각 멀리 있는 쪽의 좌표와 곱해준다. 기억나시니? 됐냐? 따라서 여기는 2와 y 값 곱하시고 1과 0을 곱하게 되니까 2y라고 등장하게 되는 게 y 프라임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찾았는데 x 프라임은 뭐예요? 라고 보시게 되면 x 프라임은 3분의 2x 플러스 10이겠지? y 프라임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y 프라임은 3분의 2y 나오셨다 됐어? 자,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건 이거였지. 여기는 x 프라임과 여기 있는 x가 같은 의미냐? 아니라고. 오케이? 여기는 y 프라임과 여기는 y가 같은 뜻이냐?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x와 여기에 있는 y는 이 xy와 같은 xy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따라서 내가 이 식을 다시 재정리하시겠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양변에 3 곱하고 2로 나누셨더니 x는 자 2분의 3x 프라임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y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양변에 3 곱하고 2로 나눴더니 2분의 3y 프라임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x하고 y는 여기 보이시는 x하고 y는 문제 조건에서 주어졌던 이 xy와 동일한 식이잖아. 다만 일반형에 갖다 집어넣으면 정리하기 조금 귀찮거든. x하고 y 빈도수가 많아서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오케이? 표준형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x 자리가 2분의 3x 프라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얼마였어? 아, 플러스구나. 플러스 2라고 정리가 될 것이고 자, y 자리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였었잖아. y-3 그러니까 2분의 3y 프라임 갖다 집어넣으시고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이 될 것이고 오른쪽 우변은 9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지. 여기까지 되시오. 오케이. 아가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은 x제곱 y제곱 앞에 개수가 얼마여야 해? 1이어야 하니까 여기서 얼마 묶어내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 2분의 3 묶어낸다 이해하시겠어? 2분의 3 묶어내서 제곱까지 하시면 4분의 9로 나올 것이고 자, 여기는 2분의 3 기어 나갔을 테니까 x 프라임 남았고 오케이. 자, 여기는 2분의 나가는 건 됐는데 3이 더 생겼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됐겠다 이해하셨어? 그리고 얘는 2분의 3 나갔으니까 3분의 4 된다까지 이해하셨니? 그거의 완전제곱. 자, 역시 마찬가지로 4분의 9, 2분의 3 끌어내시니까 여기는 y 프라임만 남았을 것이고 자, 2분의 나간 것은 분자에 2 생겼고 3 나간 거는 분모에 3 생겼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남겠네. 이해하셨습니까?
최종초 양변의 9분의 4를 곱해주면서 식 정리하시면 중심과 반지름이 구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상상이 이제 충분히 되지. x와 y가는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대충 뭐 그냥 이렇게 생겼나 보다 정도 생각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정확하게 뭐라고? 원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아 여기 있는 이 점도 원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이해하시겠니? 좀 더 이쁘게 그려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요 선과 여기 있는 요 선을 넘어가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 흰색 점선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원이 나타납니다. 이해하시겠니? 됐시요? 다부 에어컨 켜라. 끄면 덥고 키면 춥고. 응? 뭐 뭔 상관 있어요? 비 오면 습하고 더우면 덥고 햇빛 쬐면 덥고. 뭐가 지나갔어? 뭐가 지나가? 아 카메라 앞을 지나갔다고?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거죠. 아니야 싫어요. 응? 네 많이 지나가세요. 아니 알면 좀 어때?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게 어때요? 옛날에 임승현이라는 학생이 있었었는데 임승현은 대놓고 그냥 네, 그걸 보면서 느꼈죠. 아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나 보다. 자, 두 문제가 남았으니까 우리 두 문제 풀고 잠깐 잔소리 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18-11번 자세 좀 바로 잡으시고 갑니다. 다음과 같은 두 직선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m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2m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 하나와 두 번째 x 더하기 my 그리고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하는 직선이 있대요. 첫 번째 질문은 이래요. m이 실수일 때 두 직선의 교점의 자취의 반드시를 구하셔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m이 1보다 작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의 자취를 그림으로 나타내 달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오케이. 얘기들아 이거부터는 좀 바로 느끼실 수 있죠. 이거 보자마자 이 생각까지 드시죠. m이 몰라서 그리기가 애매하네. 오케이. 그래서 m을 묶어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m을 묶었더니 x 더하기 2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식으로 바뀌겠죠. 정리가 끝난과 동시에 너희가 뭘 기깔나게 빨리 읽을 수 있냐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일 때 y도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되십니까? 두 번째는요. 역시 똑같이 m으로 정리하셨더니 m 묶어내시니까 y 마이너스 4가 묶일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이다라는 직선을 묶게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시면 6,4를 지나는 직선이구나까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읽어낸 첫 번째 정보까지 일단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대략 여기 정도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6,4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략 여기 정도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를 지나고 있는 직선이 녹색 직선이고요. 이렇게. 여기를 지나고 있는 직선이 노란색 직선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걔네들이 정말 대중 없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게 하나 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보통 구분하는 기준이 평행하는 직선이 몇 개냐 이딴 거 구분하잖아.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곰곰이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냐면 기울기는 어떻지라는 생각 어떨 수 있는가? 그럼 보시면 얘 기울기는 얼마예요? m이죠. 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m분의 1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항상 m의 값이 모든 관계없이 기울기의 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두 직선은 항상 무슨 상태이겠구나? 수직하는 상태이겠구나.
만약에 녹색 직선이 이렇게 지난다고 한다면 노란색 직선은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아가들아, 그럼 봐보세요. 얘네들이 항상 수직한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직선 몇 가지 좀 더 그어볼게요. 만약 녹색 직선이 이렇게 지난다고 한다면 노란색 직선은 이렇게 지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렇게 지날 거 아닙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되겠다. 아시겠어요? 근데 녹색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난다고 한다면 노란색 직선은 당연히 이렇게 지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교점이야. 근데 걔네들 지금 항상 뭐 하고 있는 상태다? 수직하고 있는 상태래요. 이 상황이 너희들한테 익숙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선생님 저는 처음 보는데 왜 익숙하다고 얘기하세요? 라고 하시면 자 여기 보세요. 원이 하나 있시요.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현을 우리는 지름이라고 그랬죠. 중심각이 얼마입니까? 근데 너희가 아시다시피 중심각과 원주각 항상 몇 배? 2배 차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긋는 모든 각은 항상 90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얘네들을 싹 지워놓은 거예요. 즉 이렇게 그어도 직각, 이렇게 그어도 직각이라는 뜻은 얘네들이 결국에 만나서 뭐가 되냐면 원이 될 건데 이 점과 이 점이 뭐가 된다?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을 우리는 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하여서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건데 그럼 원 표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원을 표현하려 하는데 오케이? 원은 항상 핵심이 뭐라고? 중심엔 반지름이요. 중심은 어딜까라고 하시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두 점의 중점을 구해보셨더니 x끼리 더하고 2로 나누셨더니 x는 2 y끼리 더하고 2로 나누셨더니 y는 1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어요? 두 점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너네 맘 편한 걸로 계산하세요. 난 여기 쓰려고요. 오케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반지름은 x끼리 빼고 제곱하니까 4의 제곱 16이고요. y끼리 빼고 제곱하니까 9 나와서 반지름 얼마? 5 나오시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중심은 2,1이고 반지름은 5인 원방 표현하시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에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y-1의 완전제곱은 5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아가들아 여기는 요 직선이 이거 우리 예전에도 잠깐 했었었는데 그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할 때 어떤 거 얘기를 했었었냐면 기억이 잘 안 나. 문제를 읽어줄게.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아니요, 17. 어디였지? 16-18? 또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애들은 뭐야 왜 저래 그러겠네. 아이씨 어디 있었지? 절대 지날 수 없는 점의 좌표 17-23
예, 맞아요. 그 문제 어디 있어요? 제가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문제. 17, 그 연습 문제 17-23번에 2번 문제. m의 값에 관계없이 직선 L이 지나지 않는 선분 PQ점의 좌표 구해달라라는 문제 기억나세요? 그 문제 우리 어떻게 풀었었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정리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m이 0이면 얘는 날아가죠. 그러니까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표현이 돼요. m의 값에 따라서. 근데 죽었다 깨라도 뭘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냐면 얘만 남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식 똑같아요. 얘만 남기는 건 안 돼요. m 자리에 어떤 수를 갖다 집어넣더라도 얘는 사라지고 얘만 남기는 건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얘만 남기는 건 안 된다고요. 그럼 얘는 절대 어디를 지날 수 없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y가 4인 점은 지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여기는 이 새끼를 날리고 얘만 남기고 얘만 날려가고 얘만 남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y가 4인 점은 불가능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문제 보시면 몇 번 문제였습니까? 8-11 문제 보시면 마지막에 단, 점, 마이너스 2,4는 제외라고 써져 있는 조건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선생님 거기서 그 점을 왜 제외시켜요? 라고 하시면은 그 어떤 m의 값을 양쪽에 갖다 집어넣어도 얘만 남기는 건 불가능하고 얘만 남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원을 그려보시면 이런 원이 탄생하는데 그 원 중에서 딱 한 개의 점이 비어있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점을 x좌표가 마이너스 2, y좌표가 4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상황은 m이 얼마보다 작거나 같을 때? m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돼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상황부터 좀 그려봅시다. m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걔 두 직선의 교점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고 그걸 그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표현해달라. 그럼 봐봐. 나는 지금 얘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찾아냈냐면 얘네가 항상 그 직선의 교점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원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심이 2,1인 x축으로 2칸, y축으로 1칸 가고 있는 여기가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5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긴 원이 됐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고.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각각 지나고 있는 점들이 어딥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요 직선이 지난 건 마이너스 2,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의 점을 반드시 지나고 있는 게 노란색 직선이지요.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녹색 직선은 6,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를 지나고 있는 게 녹색 직선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셨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란색 직선과 녹색 직선이 지름의 양 끝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됩니까? 자,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잘 봐. 기울기가 기울기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 너희한테 궁금한 게 이건 거야. 노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m이 1이었을 때 내가 왜 기울기라고 그러지? m이 1이었을 때 어떻게 지납니까? 생각해 본다는 거지. 생각. m이 1이 되면 요 새끼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작성해야 된다고. 쟤는 기울기가 얼마야? 1이겠죠. 그리고 0,0을 지난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m이 1값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0 정도 집어넣어 보시면 m자리 0 정도 집어넣어 보시면 1보다 작은 값이야. 그러면 y가 얼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럼 그 두 값을 유추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m이 1이었을 때, m이 0이었을 때니까 m은 정확하게 이 직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 이해하셨니? 노란색 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겠다. 이해하셨어? 됐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내려와요? 자, 마지막 요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만약에 m의 값이 여기 노란색 직선에서 뭐에 해당합니까? 하면 기울기지. 그럼 m이 1일 때는 이렇게 지나는 직선.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뜻은, 요 점을 지나면서 작아진다는 뜻은 기울기가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더 눕게 되겠죠. 더 눕겠죠. 더 눕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눕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다가 여기 있는 m의 값이 0이 됐다는 건 기울기가 0이니까 이렇게 지났겠지. m의 값이 음수였다는 뜻은 이렇게 지나기 시작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따라오겠다 이해하셨어?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음수는 다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선까지, 여기까지 다 노란색 직선이 닿고 있는 부분이네. 이해하셨니? 두 번째, 여기는 이 녹색 직선 입장에서 얘는 4,-4,6을 지나는 선이니까 6,4를 지나는 선이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난다고. 이해하셨어? 자, 역시 마찬가지로 m의 값이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m자리에 1 살짝 집어넣어 보시면 기울기가 -1 나온다.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서 녹색 점이 만나겠지. 됐음동. 오케이. 자, 아가들아,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어느 쪽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m자리에 0 하나 집어넣으시면 좀 간단하게 방향을 유추할 수 있거든. m자리에 0을 싹짝 집어넣으면 x가 얼마다? 6이다라는 식이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로 오겠다 하셨냐?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을 거라고. 이해됐니? 자, 역시 유추 좀 해봅시다. 선생님 왜 그렇게 돼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잘 봐.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를 살짝 해봤더니 나 아니야. 자, y-4는 얘 넘어가시게 되면 -x 플러스 6인데, 오케이? 내가 지금 m으로 나눌 거잖아. 그럼 m으로 나누시게 되면 여기가 -m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m이 1이었을 때 기울기가 -1이고 1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 값이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1에서 그 다음 뭘로 바뀌어? -2. 2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2, -3 이런 값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점점점 커진다는 뜻은 여기서 점점점 쓴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두 번째, 그러다가 음수값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 얼마 돼? 기울기. 만약에 m값이 -1이면 그렇지 1 되겠지? -2분의 1이면 -3이면 그럼 양수 쪽 기울기는 다 갖는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여기서 양수 쪽 기울기를 갖고 있는 1부터 시작해서 뭐 2, 3 이렇게 지나가면 다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 새끼가 0이 되는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전까지는 다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아가들 잘 봐. 얘가 -1인 기울기가 여기에 썼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녹색으로 와서 쭉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해하시겠어? 걔네들이 만나려면 겹치는 부분에서 만나야 한다. 이해하시겠냐? 그래서 실제로 만나는 부분은 어딥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 부분까지가 만날 수 있는 범주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여기까지 3팍 됐습니까? 노란색 직선하고 녹색 직선이 각각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찾아보겠다 이 얘기인 거야. 이해하셨어? 만약에 이 문제에서 그 직선을 방식 그려달라고 해서 그리면 되는 건데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생각.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 라고 생각해보시면 여기는 요 점과 동일한 높이까지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x좌표 아직 모르겠고 y좌표 얼마? 6, 여기 y좌표 그래서 4예요. 그럼 x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원방에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원의 반도시 갖다 집어넣으시게 되면 원방 어디 갔습니까? 원방 지웠어요, 저 거만하게?
원방 지웠어요, 저? 지웠나 보네. 원방 아까 얼마였죠?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y-1의 완전제곱은 5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y제를 얼마 갖다 집어넣는다고? 4 갖다 집어넣었더니 x-2의 완전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9 빼서 16일 것이고 따라서 x-2는 풀마 4잖아요. 음수값이니까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4까지 갈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여기는 요 교점이잖아요. 요 교점은 뭐냐면 노란색 선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었어요. 기울기가 1인 직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좌표는 x와 y 좌표가 어떤 순간? 같은 순간이라고요. 오케이. 그래갖고 x 좌표, y 좌표 같다고 생각하고 식을 정리해 보시면 x제곱 x제곱이니까 2x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6x 나올 거고요. 플러스 4 플러스니까 플러스 5 나올 것이고 그게 25네요. 이해하셨어요? 넘겨서 정리하셨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0이다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2하고 5가 나올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되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여기고요. 여기는 얼마가 된다고? 5,5가 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아가들아 이제 마지막 요거만 느껴봐. 이걸 만약 길이 구해달라고 하면 얘는 원의 둘레의 일부잖아. 호란 말이야. 호 아무리 길어도. 근데 그 중에서 5,5라고 하는 요 점은 특수각에 관계되어 있는 점이야. 중심이 얼마일 때는? 0,0일 때. 근데 이렇게 지금 가는 게 중심이 아니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지금. 이해하셨니? 마지막 하나. 여기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은 4,2,1이다까지 하셨어? 오케이. 그럼 아가들 생각.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여기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맞죠? 네. 그럼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정확하게 곱이 얼마가 나온다고? 나온다는 뜻은 얘네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수직이면 나머지 각도는 당연히 뻔해지죠. 270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얘는 그 길이를 나타내달라까지는 묻지 않았지만 오케이? 이 문제는 길이를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자취의 방정 자취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중심각을 유추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특수각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마지막 한 문제인데 마지막 한 문제 가봅시다. (18-12번) 문제 갑시다. 자, 두 정점 A와 B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점 P가 AP와 BP의 B가 2대1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해달라라고 한 상황이에요. 읽자마자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죠. 두 정점 A와 B가 있는데 그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겠다라는 뜻이니까 점 P라고 하는 도형은 뭐가 될 것이다? 점 P는 뭐가 될 것이다? 네, 원이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폴로스 원은 문제 조건에서 원이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점 P의 자취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점 P의 자취를 구해달라는 말은 그냥 A하고 B를 네 맘대로 놔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일반 문제집에서 이렇게 보통 문제 안 줘요. 이거 정성이가 있다고 주는 거예요, 지금. 정성이가 있다고 주는 건데, 만약 일반 문제집이었으면 A하고 B를 정확하게 좌표를 말해준다던가 그랬을 겁니다. 말해준 거 없으니까 우리 당연히 A점을 어디로 놓는 게 편하냐면 0,0으로 놓는 게 편하고요. 그죠? B를 조금만 센스 있게 놓으면 좀 편하겠죠. 정점인 것만 지켜주면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 B를 조금만 센스 있게 놓으면 참 편할 텐데 그게 어딜 거냐면 2대1로 내분하는 것과 외분하는 걸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A라고 하자 이거잖아요, 지금. 마가들아, B를 어디다 배치하면 좀 편할 것처럼 느껴져요. X축에 놓을 것이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2대1로 뭐 할 거예요, 지금? 내분 할 거면 이 안을 몇 등분 하셔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3A로 놓는 게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기 3A로 놓는 거 되게 단순한 이유입니다. 뭐냐고요? 그냥 내분점과 외분점 좀 빨리 구하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얍삽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그러시면 잘 봐요. 여기서 이것도 충분히 훌륭한 얍삽한 조건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얍삽하게 갈 수도 있어요. AP 대 BP가 2대1이란 뜻은 P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얼마고? 2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얼마야? 1이요. 나는 아폴로스 오늘 몇 번 구해본 결과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는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여기 있는 바깥쪽의 외분점 이 두 가지 잡을 건데 그 중에서 내분점을 원점에 갖다 배치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조금 더 얍삽하게 편한 거냐면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0이라고 놨을 때 B점의 좌표를 A,0이라고 놔도 동일한 조건 유지시키면서 갈 수 있어요. 대신에 내분점이 외분점이 되겠죠. 원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점 P는 당연히 뭔지 모르니까 X, Y라고 놓을 거고요. 이해됩니까? 이때 여기서부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까지 거리를 각각 구한 다음에 거리의 비가 2대1이라는 걸 쓰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럼 아가들 갑시다. 루트. A에서부터 P까지 거리는 X 더하기 2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일 것이고요. 오케이? 그게 AP고요. B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나오실 거고요. 그 거리의 비가 몇 대 몇?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쓰려고요. 썼더니 이래요. 야 이제 우리 이 정도는 되지. 제곱 한 방에 할게. 할 수 있지. 곱할 거고 곱할 건데 제곱 한 방에 할 거라고. 그럼 얘 얼마 되겠어? 4 x-a의 제곱 더하기 4y 제곱 콜. 얘네들 곱하고 제곱하시니까 x 플러스 2a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제곱 콜. 됐어요. 전개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3 x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4a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ax. 따라올 수 있죠, 이 정도는. y제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3y제곱 끝. 그 다음에 상수항만 남게 될 건데 상수항은 여기가 4a제곱 여기가 4a제곱이니까 0 남겠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양변 3으로 나누셨더니 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완전제곱식 묶으시게 되면 x 마이너스 2a의 완전제곱 더하기 y제곱은 2a의 완전제곱이라 정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아니라 다를까 중심이 2a, 0이고 반지름이 2a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충분히 가능한 게 얘 내분점하고 외분점 좌표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a에서 시작했고 플러스 a니까 여기 반드시 지난다는 거 알고 있었고요. 외분점의 좌표만 추가적으로 구해보시게 되면 반지름과 중심 금방 잡히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도 역시 똑같아요. PAB는 최대 몇 도인가 라고 했는데 생각해봐.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지금 B란다?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이 P야. 즉 PAB는 이렇게 가고 있는 왜 PAB는 이렇게 가고 있는 요각도 PAB란다. 그럼 아가들아 생각. 너희가 생각하기에 P가 어디 있을 때 저 PAB라고 하는 각도가 최대가 되겠어? 그쵸? 접하게끔 선이 갔을 때 아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보세요. 2A 컴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A. 그리고 원은 이렇게 지나고 있다고요. 이렇게. 오케이?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다고요. P는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P가 위치하고 있을 때 최대가 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당연히 접선이니까 여기다 선을 그으면 여기 수직할 거예요. 생각. 여기서 때까지 얼마입니까? 길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2A죠. 얘들아 중심도 2A고 요 길이도 2A예요. 그럼 여기서 때까지 이 길이 얼마예요? 4A죠.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2A, 여기가 4A라는 뜻의 특수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몇 도입니까? 네, 30도라는 걸 의미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PA의 각도는 최대값은 30도.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야.